안녕하세요. 손쌤의 동아시아사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2단원에서 두 번째 중단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책봉 그리고 조공이라는 동아시아사의 국제 관계를 중심으로 볼 건데요. 8차시 한 차시에 이 중단원 한꺼번에 좀 나갈 예정이어서 좀 길더라도 잘 들어주길 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성취 기준에 조공 책봉 관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다양한 외교 형식을 각국의 상호 필요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공이랑 책봉이라는 관계인데요. 요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은요, 책봉과 조공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주나라 때부터 만들어집니다. 우리 1단원에서 배웠었죠. 주나라 할 때 봉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봉건제에서 왕과 제후 사이에 맺어진 제도로서 책봉과 조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책봉은 왕이 제후에게 벼슬 주고 영토 지배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책봉이고요. 조공은 제후가 정기적인 특산물을 바치는 것,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나왔던 이 책봉과 조공, 왕과 제후 사이에서 있었던 그 책봉과 조공이 주변 국가들, 한나라 때 들어오면 주변 국가들에게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국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중원 왕조, 즉 아까 얘기했던 뭐 한이나 다른 나라라고 보시면 유목 국가에서도 받고 농경 국가에서도 받고, 즉 유목 국가였던 뭐 그 위에 있던 월지, 동호 이런 것들, 이런 나라들과 그 다음에 농경 국가에 있었던 뭐 한반도에 있었던 부여, 고구려, 백제, 뭐 사만 이런 나라들 간의 책봉과 조공 관계를 통해서 성장해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에 있는 노국왕에게 하사한 도장으로서 이제 한위 노국왕 도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원 왕조가 어디까지, 일본까지 책봉과 조공 관계를 맺었구나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책봉과 조공 관계의 특징으로서는 중국의 발전된 문화, 기술, 제도 중심의 교류를 삼국 및 일본 열도에서는 했고요. 유목민족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맺었다. 관계를 통해서 전쟁을 억제를 했다라는 게 보시면 되겠고요. 서역에서는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까지는 경제 교역이 중심이었고요. 흉노와 서역 교역이 목적이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한데요. 책봉과 조공 관계는 그 종주국 그리고 주인과 뭐 신하의 상하 관계보다는 그냥 필요에 의한 의례적 성격이 강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문화, 기술, 제도 이런 것들을 배워와야 되니까 책봉과 조공 관계를 맺었었다. 그리고 유목민족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 중국이 자발적으로 그 물자를 교환하고 책봉과 조공 관계를 맺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다원적 외교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남조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5호 16국 그 유목 세력들을 이용해서 각각에 있던 북조를 견제하는 이 정책입니다. 말 그대로 적을 통해서 또 다른 적을 통해서 제압한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리고 만주 한반도에서도 다원적으로, 남북조니까 나라가 여러 나라잖아요. 여러 나라니까 북조랑도 사귀고 남조랑도 사귀는 고구려의 등거리 외교 정책을 볼 수 있고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남조의 양과 관계를 맺기도 하고, 고구려 견제를 하기 위해서 나제 동맹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양나라와 관련이 있는데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양나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무령왕릉이 있습니다. 무령왕릉은 교과서에 뭐 52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52페이지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고구려와 백제를 통해서 남조와 관계를 차지했는데 6세기에 한강 유역을 차지한 후에 당과 직접적으로 교류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4세기 야마토 정권 있었죠. 야마토 정권은 남조의 왕조와 책봉 조국 관계를 맺었으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 어제 지난 시간에 봤던 삼국과 더 활발한 교류를 했었구나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책봉과 조공 관계를 맺었는지 위진 남북조 시기의 지도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나라 당나라 때 들어옵니다. 수나라가 통일을 하고 나니까 수나라가 전체를 통일하고 나니까 이제 남은 나라가 옆에 있는 고구려였던 거예요. 그래서 수나라에게 너네 우리한테 그 책봉 받아라 그랬더니 싫어 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맺게 됩니다. 전쟁을 맺게 돼서 그 전쟁이 바로 대표적인 살수 대첩 같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전쟁을 했더니 수나라는 무너지게 되고요. 그런 와중에 북방에 유목민족의 나라가 하나 생겼으니 그게 바로 돌궐입니다. 돌궐은 수와 무역 관계로 평화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역과도 교역을 하는데 이 당시에 돌궐은 수보다 우위에 서 있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먼저 그 조공과 책봉 관계를 맺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돌궐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북주와 북제에게 받습니다. 그러면서 요 나라를 나중에 이제 통일을 하는 나라가 수나라가 되겠고요. 이 수나라도 또한 돌궐과 관계를 맺었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고구려와는 사이가 나빴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요 비석이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 돌궐의 대표적인 유적인 퀼테킨비라고 합니다. 그 돌궐의 돌궐의 이런 업적들을 저런 업적들을 살펴보게 하는 대표적인 비석이니까 잘 한번 유물로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당나라 때 들어옵니다. 당나라 때 들어와서 당이 통일을 하니까 주변국의 책봉이나 조공관계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천손국가라는 거고 여기는 천손, 하늘의 손자라고 여기는 독자적인 천하관을 형성하면서 그 고구려 전성기 때 신라 백제의 조공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때 7세기 이후에 이제 통일을 할 때 신라가 나당 동맹을 맺으면서 의복이나 법률 등의 문화를 적극 수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진 고구려가 멸망하고 이어진 발해에서는 당나라랑 무왕 때는 강경책을 맺었다가 문왕 때부터 다시 친선 관계를 유지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견당사 얘기했었죠. 수나라 땐 견수사, 당나라 땐 견당사 이러면서 문물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데 8세기 이후에 우리 그때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당풍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하지만 8세기 후반 이어지고 나서는 국교를 단정하면서 일본 고유의 문화인 국풍 문화가 만들어지더라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만 요거는 고구려만 나중에 5세기 앞선 거고요. 신라와 발해는 7세기 이후라는 거 요것만 5세기였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당나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맺어졌던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지도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 주시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이거는요. 그 토번의 군주였던 송첸칸포가 돌궐과 토요콘 모두 당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다. 당나라 공주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을 소식 듣고 나도 토번도 혼인관계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당나라 태종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군사를 동원해서 굴복시키고 20만의 군사를 송주 서쪽 변경에 주둔시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당나라 태종도 공주를 보내서 당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불사했던 토번의 모습. 이 공주 이름은 문성공주로 되어 있지만 이런 그 다른 나라에 보내졌던 공주, 이 공주들을 뭐라고 한다? 우리 지난 시간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개념으로서 이야기했던 화번공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번공주는 중국이 중원 왕조가 북방민족 등 이민족 군주에게 출가시킨 공주를 일컫는 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길었죠. 조금 길었습니다.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면 주 시기에부터 시작됐던 조공과 책봉 관계가 한나라 때 이어져서 국제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위진 남북조 시기에는 다원적
외교 관계라 맺어지면서 수나라 때는 고구려와 대립을 하고 당나라 중심으로 당나라 중심으로 외교 관계를 또 조공과 채권 관계로 맺어가는구나 정도만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조공과 채권 관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조공과 책봉이라는 제목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공 책봉 관계 넘어서서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의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던 율령 그리고 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오늘 봤을 때 오늘 선생님이 공주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한 게 있어요. 조공 책봉 관계와 관련된 공주가 있는데요. 그 공주의 이름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